안녕하세요. 워홀 프렌즈 11기 전다은입니다. 저는 2017년 9월 24일부터 2018년 9월 23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했고 그 이후 4개월간 북남미 7개국 37개 도시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본 워홀 톡톡 유경험자 발표는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후 프렌즈가 전하는 말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주 여행을 하다 호주 워홀러를 만나게 되어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관심이 생겨 한국으로 돌아와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했지만 선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생각했던 워홀이 아닌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곳을 여행하며 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고 여행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잘 흘러가는 듯 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무언가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한 번 더 캐나다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도전 끝에 캐나다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행하고 여행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도전, 저의 워킹 홀리데이 목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행 그리고 살아보기.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를 선택한 이유는 대도시로 가고 싶었고 첫 여행을 뉴욕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뉴욕과 가까운 토론토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토론토가 처음이었지만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홈스테이와 어학연수 경험이 있었기에 홈스테이와 어학원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았고 도착하자마자 집을 구하고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토론토는 보통 1일 입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국 날짜를 9월 24일로 정했으며 일주일간 임시숙소에서 머물며 집을 보러 다니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토론토에 적응하며 구직 활동을 시작하고 잡을 구하기까지는 약 3주 정도 시간이 걸렸고 첫 출근은 입국한 지 5주차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잡을 구하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스케줄을 받기까지 추가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준비해갔던 초기 자금보다 부족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를 대비해 초기 자금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현지잡, 서버잡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해보았고 멕시칸 패스트푸드점인 치폴레와 토론토 미드타운에 위치한 스시 레스토랑, 다운타운에 위치한 스시 레스토랑 이렇게 총 3군데에서 일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처럼 구직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직접 레주메 드롭을 통해 구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직접 발로 뛰며 매장에 이력서를 내어 치폴레 구직에 성공했고 서버잡의 경우 한인 사이트를 통해 구했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레주메 작성을 하여 여러 장 뽑아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토론토에서 1년을 꽉 채워 지냈으며 첫 홀리데이인 뉴욕 여행을 마치고 1월부터는 투잡을 하며 비자가 끝나는 전날까지 일을 했습니다. 워홀 369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워홀 기간 중 3개월, 6개월, 9개월 차에 위기가 온다는 것인데요. 저도 6개월 차에 해외 생활이 많이 지치고 4월에도 눈이 오는 토론토에 조금 질리기도 했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무료했던 일상을 여행하듯이 보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토론토가 나의 집이기도 하지만 한국을 떠나와 여행을 한다는 생각을 하며 마인드 컨트롤을 했고 저의 워킹 홀리데이의 목적인 여행을 위한 준비도 해야 했기에 그걸 생각하며 힘든 시간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워킹 홀리데이의 가장 큰 목적은 여행이었기에 일하면서 토론토 근교, 캐나다 동부, 미국 동부를 틈틈이 여행했고 워킹 비자가 만료되자마자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을 뽑자면 바로 밴쿠버 3주살이었습니다. 토론토에서만 1년을 지내며 슬럼프가 오던 기간에 지역 이동을 고민하기도 했었고 밴쿠버의 생활이 궁금했었는데 마침 레인쿠버 직전에 가서 날씨도 좋았으며 온전히 쉬며 여유롭게 보냈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꿈에 그리던 미국 여행 그리고 남미 여행까지 즐겁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 인생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이 놀았던 500일간의 저의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가 끝나고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여행과 일상 사이라는 제목의 저의 캐나다 이야기를 담은 독립출판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워킹홀리데이가 인생의 전환점,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막상 캐나다에서 머무를 시간이 끝나가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고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워홀을 끝나기 전부터 여행을 하며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컬리지 입학을 위해 도전했고 그 도전 끝에 컬리지 입학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입학을 보류했으나 올해 다시 캐나다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행을 했지만 살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했고 토론토에서 잘 지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캐나다에 가지 않았더라면 시간이 지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잘한 선택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캐나다에 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꿈꿔오던 일상이 여행이 된 500일 동안 다양한 일들로 꽉꽉 채운 이 경험들로 더 단단해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아주 짧은 순간이더라고요. 1년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 혹여나 갔는데 맞지 않아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일단 해보세요. 5월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만의 목표와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에 성공과 실패라는 두 잣대로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편한 공간을 떠나보는 것만으로도 도전의 멋진 발걸음이 시작된 거니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 하나 소개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중에 우리는 발전하고 바뀌고 다른 사람이 된다. 여러분의 도전과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